오늘도 100년 전 만주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연변 조선족 사회의 대표적인 문필가지요. 그 유연산 선생의 혈연의 강들에는 만주 지역으로 이주하는 조선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병길은 담요며 약간의 의복, 그리고 길에서 먹을 얼마 안 되는 식량을 쪽지게에 짊어진다. 병길의 처는 돌이 갓 지난 청도리를 엎고 놋그릇, 수저, 남비 등을 담은 함지박을 머리에 인다. 14살 난 딸 곱단이는 잡동사니를 싼 보자기를 이었고, 할머니는 괴나리 보찜을 등에 지고 6살 쌍가마의 손목을 잡고 걸었으며, 9살 난 청아는 썰매를 끌고 할머니의 뒤를 바지런히 따른다. 겨울은 몹시 추웠다. 헐벗고 굶주린 데다 늙은이와 어린 것들을 데리고 떠난 그들의 걸음은 여들의 80미다. 만포리에서 좀 더 가니 떵떵 얼어붙은 압록강이 보인다. 팔기군으로 편성된 청조의 순방군들이 변방을 지켰지만 무리로 강을 건너는 이재민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바람차고 땅이 거친 만주 땅이지만 들어서면 살 길이 열릴 것만 같더니 시름 안 턴 할머니가 마선에 이르러 객사한다. 집안 쌍차에 이르니 고마운 중국인이 좁쌀죽을 쑤어 이재민을 대접한다. 쌍가마가 허기진 터라 과식을 하고 채증을 만나 또 며칠 후에 죽었다. 그들은 또 무덤을 남기고 신계하러 떠난다. 사나운 눈보라 속에 걷고 걷다가 병길의 처는 등에 업은 청돌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가슴으로 돌렸다. 청돌이는 어머니의 등에서 얼어 죽어 있었다. 그들 일가는 무덤 3개를 남기고 화전에 이르러 이삿짐을 풀었다. 그런데 이러한 이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집단적인 차원에서든 1930년대 말까지 줄곧 이어졌어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만주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했는가라는 것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들이 이주하고 정착해서 마을을 개척했다면 그 마을이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가 라는 것도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을의 내력과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따라서 오셨어요?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네, 삼촌 데려왔지. 그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이 전라도. 전라도? 네. 전라도 어디신데요? 전라남도 병동면 원청리. 고향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네, 가가지고 아이들 섭섭상도 하고 외삼촌도 만나보고. 굽직거리는데요. 네 분이 왔어요. 네 명. 예, 엄마, 아버지, 언니, 나. 그때 뭐 이후 전부 몇 명이 마을을 형성을 했어요? 89이 왔다대. 충청북도 옥천군 알라면 연준에서 살도 머슴 살았으니까 여기도 살고 저가 다 살고 옥천에서 많이 왔어요. 옥천 쪽에서? 예, 옥천에서도 오고 보은에서도 오고 예. 예, 그렇게 많이 왔어요. 충청도네 고향이? 예, 충청도요. 몇십 가구밖에 안 될 거예요. 몇십 가구. 후에 90년도에 와가지고 80년대 많았죠. 300, 그제 한 300가구. 네. 그때 농토도 많고. 네. 우리 조선민족이 그때 제일 흥성할 때입니다. 1905년 조선인들이 장백, 임강, 집안 등지로 이주한 수는 8,700여호에 39,400여 명인데 그중 장백현 경내로 이주한 자는 1,350호에 5,630여 명이었다. 네. 이정표 역할, 네. 그 다음에 마을 입구에서 마을에 그 나쁜 기운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근데 항상 한국 그 토속신들, 자연신들은 암수,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이 쌍을 이루고 있는데 네. 쌍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그 성과 성의 결합을 통해서 더욱더 음양기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음양의 합을 통해서 네. 더한 큰 풍요. 1929년은 장백현의 조선족이 가장 많은 시기였는데 4,257호에 24,349명이었다. 1985년 통계에 따르면 장백현 조선족 이주민 후손들은 13,105명으로서 전현 인구의 17.06%에 달한다. 자, 그럼 1910년대 이전은 차치하고 한일합방 이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912년인데요.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 사업을 전개를 합니다. 땅 주인에게 그 소유한 그 땅을 신고하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농민들이 문맹이었어요. 법적인 지식은 거의 전무했던 것이죠. 또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언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결국 40% 이상의 땅이 조선총독부 소유가 되었고, 조선총독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에게 이를 헐값에 판매를 했어요. 실제 소유주는 하루아침에 소장농으로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게다가 1920년대부터는 산미증산계획을 표방을 했어요. 당시 일본에서 한창 그 공업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농촌의 인력들이 도시로 이주를 합니다. 결국 쌀이 부족해요. 이 부족한 쌀을 조선에서 메꾸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의 밭을 논으로 바꾸고, 또 그 다음에 수리시설을 확충을 하고, 또 종자를 개량했습니다. 실제로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문제는 이 늘어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을 일본으로 가져갔다는 것이죠. 결국 대다수의 농민들이 소장농으로 전락하거나 임금 노동자로 전락을 했어요. 늘 배가 고팠죠. 가진 것이라고는 빈 몸뚱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일본은 공장이라고 국가에서 말하면 증거유문 택이지. 그거 다 마찬가지고 없으면 뭐 개인집 와가지고 뭐 창고도 둘쳐보고 벼째가리도 둘쳐보고 해가지고 다 끌고 나갔지. 근데 일제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지금의 중국 동북 삼성 일대를 점령을 하지요. 그리고 이 지역을 전 중국 침략의 후방기지 또는 식량기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1938년부터 남선 사람들, 즉 남조선 사람들인데 충청, 경상, 전라도 일대의 사람들을 강제로 집단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에는 충청도 마을, 경상도 마을, 전라도 마을들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마을이 충청도 마을로서 정암촌입니다. 정암촌은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도문시 양수진에 위치하고 있어요. 북한 온성군하고는 한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최접경 지역입니다. 1938년에 충북 사람들이 개척한 마을이고, 이주민 대부분은 가난한 농민들이었어요. 일제가 이들을 속이기를 땅은 매우 비옥하다, 강에는 물고기들이 시끌시끌하다, 감자는 물동이처럼 크고, 또 옥수수는 남성 허벅지만큼 크다, 호박을 기르면 하도 커서 지게에 짊어져야만 한다, 3년 동안 농사 짓고 3년 후부터 공출을 하는데 이 3년이면 다시 고향에 와서 땅을 살 수 있다 라고 속였던 것이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으로 이주를 선택했던 것이죠. 자, 1938년 정월입니다. 청주,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 일대의 농민들 180호가 조치원역에서 기차를 탑니다. 사흘 후에 북한 온성역에서 내렸고요. 걸어서 정암촌으로 들어갑니다. 1949년에 마을 인근에 정자바위라고 있어요. 정자를 닮은 바위인데, 그래서 이 정자바위를 통해서 정암촌이라고 마을을 명명합니다. 그런데 이 정암바위에는, 이 정자바위에는 전설이 있어요. 여진족이죠. 그 이성계의 그 오른팔 역할을 했던 그 이지란이 이곳에서 활쏘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KBS
태종 이방원 드라마에서 나오고 있죠. 또한 이 정암 산성이 마을 뒷산에 있어요. 즉 고구려 때 만들어가지고 발해 때까지 사용했던 산성인데 지금도 망대라든지 또 공동 우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즉 발해가 망한 지 1000년 만에 한민족이 다시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또 1000년 만에 다시 벚꽃이 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조선족이 1930년부터 농사를 수준을 시작했어요. 하다하니까 지금 하다하니까 지금 외주도 나가고 한국에 나가다니까 조선족이 농사를 끊어진 게 있어요. 끊어지고 나면 우리가 지금 새로 시작해가지고는 촌에서도 젊은 사람도 조직해가지고는 지금 한 8년 동안 또 논을 지금 한 6천亩로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